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블로그 작업을 해서 지금 올렸거든요. 여기에는 완전히 뭐 팩트도 있지만은 예상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HBM의 변신, 자율주행 자동차와 미니 HBM, 여기에 AI i4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HBM의 변신은 과연 어디가 끝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명제인 것은 분명한데요. 기업들은 끝없이 변하는 시장을 두들길 겁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제품을 신종인류, 지금 세대는 뭐 Z세대 뭐 이렇게 얘기지만, 우리 같은 60세의 이런, 우리 장년칠이 보기에는 신종 인류거든요. 과연 이 신종 인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장담할 수가 없죠. 오픈 AI가 챗 GPT를 22년 11월에 프로토타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주목을 오픈 AI가 챗 GPT로 받았지만은 인공지능의 과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수익은 엔비디아가 다 본 거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이 지금 HBM 시장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장 기본되는 HBM을 만드는 회사는 SK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요 변화무쌍한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자, 먼저 볼 거는 우리가 눈을 어디로 보냐면 자율주행차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전기차가 그 배터리 화재로 때문에, 그 이전에 벌써 캐즘 때문에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뚝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를 SK 하이닉스가 구글 자회사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 차량에 고성능 반도체인 HBM2E입니다. HBM2E를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밝혀졌냐면, 지난 8월 14일 날 그 인공지능 포럼에서 강성욱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한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에 SK 하이닉스의 HBM2가 들어가 있다. 차량용 HBM은 상용화한 회사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2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죠. 요게 이제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6세대. 이게 좀 최신형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 웨이모 is developing more roomin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웨이모는 저렴한 기술을 탑재한 더 넓은 공간에 로봇 택시를 개발하고 있다. 구글의 이 웨이보의 목적은 뭐냐면 로보택시예요. 자율주행이죠. 여기 벌써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얘기를 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웨이모에 공급하는 HBM2는 현재 주력 제품인 5세대, 그러니까 8단, 12단 HBM3 이보다는 앞서 개발된 3세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HBM2E는 사실은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HBM2E를 잘 만들어요. 여전히 뭐 이렇게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성욱 SK 하이닉스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BM은 원래 고성능 컴퓨터,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죠. 고성능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용으로 개발됐지만, 이제는 이제 사용처를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HBM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거고, 아직 주력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류가 되려면 자율주행이 일반화돼야 되는데, 이 자율주행이 잘 안 되거든요. 참 이게 아직까지로 그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5세대 LPDDR인 LPDDR5로 향후 5년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지만은, 데이터용 HBM도 온도나 신뢰성 면에서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어떤 그 반도체보다 복잡해요.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또 고온을 견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HBM이 차량용으로 적합할 거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하여튼 구글에 웨이모어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에도 방송을 이제 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2000 포럼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수요일 날 마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수요일 날 아침에 올라갈 건데요.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말에도 M7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업체들과 콜을 진행하며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HBM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M7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입니다. 요 이제 회사들이 SK 하이닉스를 찾아와서 맞춤형 HBM을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지금 쪼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HBM이 차량용 주력 반도체로 자리 잡는 시기를 5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험 삼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웨이모도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요. 5년 후를 보고 있는 거죠. 5년 후. 5년 후면은 내후년 26년에 HBM4가 이제 아마 주력 상품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HBM5라든가 6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높은 안정성과 왜냐면 이 차량에 들어가는데 만일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이 치명적인 거죠. 뭐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의 사용 범위를 지금 점점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류성수 SK 하이닉스 HBM 비즈니스입니다. 개발팀장이 아닙니다. 담당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7, 매그니피센트 7에서 모두 찾아와서 HBM 커스텀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나오고 있다.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형 HBM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고객 맞춤형으로 바뀐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에 맞추지 못해서 HBM에서 고전을 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고객 응대를 번째 소제목으로 HBM의 시장 확장성이 방향이 어디냐? 결국 모바일이란 얘기죠. 모바일을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HBM 시장은 엔비디아는 B2B, 기업 대 기업이었거든요. 결국은 모바일로 간다는 얘기는 B2C로 간다는 얘기죠. 고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조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폭 메모리 HBM의 생태계가 앞으로는 B2C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온디바이스 AI 트렌드가 스마트폰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IT용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HBM과 같은 고성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AI 거품 논란에도 HBM 생태계 확장... 자, 여기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소제목이 달렸죠. HBM 이제는 모바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성에 국내 메모리 업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설동엽 기자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거품론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AI 설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탓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 투자가 B2C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등 B2B 중심이던 AI 반도체가 IT, 모바일 등 B2C 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거론된 겁니다. 특히 애플의 IT 기기에 들어가는 차세대 칩 M5의 설계 구조가 기존과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까진 CPU 안에 성능이 낮은 GPU를 탑재하는 형태였습니다. 반면 차세대 칩은 CPU와 GPU를 나눠서 이종접합 구조로 만들고 여기에 HBM을 붙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IT, 모바일 기기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평가입니다.
CPU 안에 있는 GPU가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의 함의는 그럼 그 GPU와 연결되어 있는 마치 HBM 같은 이런 그 대역폭이 큰 메모리가 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메모리 강자인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BM 용처가 IT 영역으로 확장되면 기존 엔비디아발 수요 외에도 새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이고 뭐 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뭐 질문에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모바일용 HBM 마켓이 열리게 되면은 저희도 참여를 반드시 할 것이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HBM 확장을 통해 AI 거품 우려를 딛고 재기할 수 있을지. 자, AI 반도체가 B2B를 넘어서 B2C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본 것처럼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24에서 선을 보였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 이제 AI, 그냥 이 핸드폰이 컴퓨터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한미 반도체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그대로 보면 CPU 안에 들어있는 GPU가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CPU 안에 요 GPU가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현재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HBM 같은 대역폭이 큰 메모리가 달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붙이고 쌓는 이건 본딩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이러한 확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모바일용 HBM 마켓이 열리게 되면 요게 이제 모바일용이죠. 이 시장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저희도 참여를 반드시 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이제 그림은 여기 있던 그 그림을 제가 이제 빼낸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구조입니다. 모바일 칩에 이제 그 LPDDR D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CPU 안에 GPU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요 CPU하고 GPU를 별도로 분리를 하고 LPDDR을 넣고 여기에다가 대역폭이 큰 HBM을 모바일용으로 넣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다시 말해서 미니 HBM이 되는 겁니다. 이미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폰에서 상당히 그렇게 그 연구가 많이 된 것 같고 스펙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모바일용 HBM 밸류체인이 될 거라고 벌써 이미 저희들은 한미 반도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인공지능뿐 아니라 모바일용 HBM 밸류체인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HBM을 만드는 장비 TC본도 고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확대되는 전방 시장이 연간 10억대 소비가 일어나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1년에 거의 대략 한 10억대씩 팔리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GPU는 기껏 만들어봐야 1년에 몇백만 대거든요. 근데 이게 10억대예요, 10억대. 이 이제 미니 HBM은 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이즈도 작고 이렇게 작겠지만은 그게 이제 워낙에 대수가 많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현대차 증권에서 얘기를 합니다. AI 서버 내 GPU가 HBM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AI 연산을 수행하는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 역시 HBM에 상응하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용 B2B 서버 시장에서 모바일용 B2C로 시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이 만일 모바일용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애플의 미니 HBM 시대라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이 미니 HBM에 대한 이 강의를 하시는 인포 마켓의 강용훈 대표의 그 강의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램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벌써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이폰 A 칩도 쪼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쪼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GPU의 성능을 강화하겠죠. GPU의 성능을 강화해서 인퍼런스, 추론 기능을 강화한 AI 칩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GPU가 강화되면 그 자체로 많은 램이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12GB DRAM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이폰의 발전 방향을 보면 이게 폴더블 폰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단에는 배터리를 넣을 거고 상단에는 각종 칩을 우겨 넣을 건데 이 GPU와 CPU를 분리해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공간을 제외하고 램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12GB DRAM을 우겨 넣을 공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LLWI, Low Latency Wide I/O, 램을 말하는 건데 그걸 4층을 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급진적인 이야기가 8층짜리 본격적인 HBM이 들어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HBM의 다이 사이즈가 제 엄지손톱만 한 큰 크기라면 아이폰에 들어갈 미니 HBM 경우에는 DRAM 사이즈, 제 새끼 손톱만 하죠. 이거를 바로 쌓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통의 이제 대역폭이 HBM3의 경우에는 819.2 GB per second가 되는데 이 미니 HBM은 400 GB per second. 그러니까 절반의 대역폭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절반의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아이폰에 장착이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램 형태보다는 미니 HBM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미니 HBM 시대가 열리면 뒤에도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도체 피크타임, HBM의 피크타임이 더 늘은 연기가 되고 B2B에서 B2C로 이제 확산이 되고 반도체 사이클론이 불식이 되고 어플이 또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BM에 대해서는 인포 마켓만큼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데도 드물다는 사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그 M5 칩이 쪼개져서 GPU하고 CPU가 나눠지는 거, 제가 좀 전에 그림으로 봤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HBM의 피크 타임이 연기가 되고 B2B에서 B2C로 이제 확산이 되고 반도체 사이클론이 불식이 되는 거죠. 급격히 꺼진다.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플 생태계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HBM이 모바일 특히 애플의 아이폰에 탑재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할 때 삼성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삼성전 절대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구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마이크론이죠. 여기 이제 엔비디아하고 TSMC가 있고 한미 반도체가 있는 거죠. 이런 밸류체인 내에서 지금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고 삼성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죠. 자, 기존 GPT 등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로 전송한 뒤 초거대 AI를 가동해 아웃풋을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구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AI 그 서버용 HBM의 밸류체인은 한미 반도체, 여기에 TC 본드를 이제 제공을 하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요 두 개 회사에다가 한미 반도체가 이제 TC 본드를 하죠. 그러면 TSMC에서 패키징하고 엔비디아로 이렇게 하는 이 지금 밸류체인입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거죠. 요 밸류체인이 딱 이렇게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도 이 밸류체인에 이제 올라타겠죠. 근데 이 HBM이 온 디바이스를 향해서 아주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요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인데요. 손끝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것이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점점 더 가는데요. 이 AI가 핸드폰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애플이 여기다 안 내놨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아마 다음 차에 내놓을 거예요. 이런 그 무한한 이 성장 가능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장이
결국은 이 HBM 시장을 점점 더 크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복수의 잠재 고객들이 HBM의 대역폭을 낮추더라도 저전력 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서버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일부 엣지단에서 HBM을 쓰고자 하는 요청이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BM이 서버용 AI 가속게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쓰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24년도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출하량. 그래서 1등은 삼성입니다. 6,010만 대를 그냥 생산을 했고요. 애플은 5,010만 대, 샤오미는 4,080만 대, 트랙션이라고 2,850만 대. 이래서 전체가 2억 8,090만 대를 생산을 했어요. 여기에 HBM이 실린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NH투자증권 연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챗GPT AI 시대가 열렸고 그 온기가 온디바이스 AI로 확산되는 것으로 예상한다면 내년에도 AI 테마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중에 온디바이스 AI를 주목할 시점이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아이폰에서도 애플에서도 아이폰에 챗GPT 같은 이 온 디바이스 AI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번 아이폰에서는 이게 나올 겁니다. SK증권에서도 클라우드 AI 다음은 온 디바이스 AI. 이번 얘기는 뭐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HBM 시장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점유율입니다. 23년 이제 여기 보면 24년이죠. 24년 1쿼터 1분기죠. 1분기에 이제 삼성이 20%, 애플이 17%, 그 다음에 여기 샤오미죠. 샤오미, 그 다음에 오포, 그 다음에 비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에다가 시작을 빨리 한 거죠. 상당히 빨리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연구원에서 올해 디바이스 교체기가 도래했고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업턴 지금 상승 국면에 놓여 있거든요. 놓여 있으면서 전방산업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경기가 회복을 넘어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또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올해 출하량이 6%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과연 HBM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변신할 것인가. 자율주행은 이미 벌써 들어갔고요. 미니 HBM은 아마 조만간, 아마 올해는 아니고 내년 정도부터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